별점은 4.5점에 4.5점에 현재까지 장준환 감독의 최고작. 올해 나온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다. 단연코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작품을 봤기 때문에 또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영화 봤죠 저희? 장준환 감독님의 예. 1987. 1987. 박종철 서울대 심장마비? 22살짜리가? 오늘 밤 안으로 화장해야 됩니다. 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대공 업무입니다. 찍으십시오. 이거 어떻게 찍으라 말을. 캐스팅 일단 화려해요. 하정우, 자, 김윤석, 그리고 김태리도 있었고 유해진도 있었고 유해진, 박휘순 아니고 박희순. 박희순 그분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강동원과 설경구가 말도 안 되는 무정 출연. 네, 무정 출연으로 무정 출연으로 강동원 설경구라니. 이 영화에서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분 두 분이 출연합니다. 문성근 씨가 출연하시고요. 유월항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 문익환 목사죠. 네. 그분이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문성근 배우의 아버님이죠. 그리고 그 치안부장으로 출연하시는 우현 씨가 출연을 해요. 네. 책상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분들이 다 악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악역으로 나와요. 그분들은 그 반대에 계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다 악역으로 나오니까 사실 그걸 알고 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진짜 연기자들이구나. 그렇죠. 가혹행위는 별따고 없었습니다. 쇼크사 맞습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간첩 만들어서 박종철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태까지 한국 영화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캐릭터 분배였다. 맞아요. 네. 이 영화의 자체를 그냥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을 또 캐스팅을 했고 영화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감독이 진짜 조율을 정말 잘했다. 그 화려한 캐스팅 속에서도 주인공은 누구? 멸공! 김윤석. 학생의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북한말을 쓰는 멸공을 외치는 굉장히 희한한 캐릭터에 누가 봐도 악역이죠. 가장 악역인데 이 극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장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저는 이 영화는 사실 감정에 대한 영화일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을 탄탄하게 쌓아서 그걸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실화고 그게 억울한 감정을 켜켜이 쌓았다가 이제 터트리는 영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반대에서 관객의 정말 빡침을 유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그 빡침을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극을 긴장감을 유지해주는 캐릭터가 바로 김윤석이고 그 김윤석이 그것을 오버하지 않고 최대한 누르지만 마치 일상적인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전문가처럼 연기를 하거든요. 일하는 거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되려 우리 가족은 지키려고 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직원들이죠. 그렇죠. 지키려고 하고 그 사람의 나름의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줘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약간 날뛸 수가 있는 거죠. 뭐야?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요. 당신의 부하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끼리 진작에 다 정리한 거야. 무거위로 난리 걷어치우러. 아저씨 나 알아? 이거 어디다 대고 반말이지? 뭐야 어디래? 네, 사실 나쁜 놈이 김윤석을 어쨌든 나쁜 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진정한 악역은 전두환이다. 모든 악역은. 김윤석도 악역이지만 사실 제일 악역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뭔 소리긴. 다음 대통령 지순을 뽑았다는 것이. 정말 여기 승전병이야. 어쩌면 굉장히 전형적으로 흐를 수 있는 영화였는데 일단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전혀 전형적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영화들을 보면 한 영화 장면들은 정말 대충 찍었다. 그러니까 뭔가 장면의 연결을 위해서 대충 만들었다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는데 요번 1987은 모든 장면에 공이 들어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박종철 의사가 고문당하는 와중에 그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안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2-3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네. 책상 위에 안경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박주철 의사가 고문당하는 걸 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거든요. 카메라 각도가 그걸 잡기도 하는데 안경이라는 건 눈인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진 눈으로 이걸 보고 있다. 즉 이 사람들이 완전 시선들이 뒤집어져 있다. 이게 완전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설명하지 않고 그 안경을 보여준다든지.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소설과는 다르게 말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음악, 화면,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장면을 공들였다. 요번 그 1987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촘촘하게 그런 장치들로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러한 섬세함이 그게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영화가 그리고 러닝 타임이 좀 생각보다 길죠. 생각보다 길었어. 오죽도 터지는 줄 알았어. 네, 생각보다 긴데 그 영화가 계속 달리는데 지친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다가 왜 이렇게 길지? 좀 지루한 것 같은데? 하거나 아니면 몰입감이 확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중간에 맞아요. 너무 쓸데없는 장면들이 들어갔다거나. 그러니까 배경도 설명도 정말 탁탁 나올 뿐이에요. 예를 들면 김태리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라는 그 몇 마디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정 같은 경우도 야 너 백미코 하지마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추를 하게 되지 되게 구구절절하게 옛날 영화처럼 백컷이 딱 나와가지고 플래시백 나와가지고 옛날에 누나 안돼 뭐 이런 거 안 보여준단 그렇죠. 말이야. 회상 같은 건 필요 회상이 없죠. 없어. 네.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유추할 수 있게 해줘요. 계속 현실만 쭉 나오죠. 음. 영화가 1부, 2부 2부가 정도 있어요. 이렇게 네. 나눠지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원래 초반에는 이제 김윤석과 하정우가 계속 맞붙는 씬이 많고 거기에 잠깐 이제 박희순과 이희준이 약간 이제 곁가지를 치는 느낌이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유해진 씨가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교도소로 네. 딱 기점이 바뀌고 하정우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갑자기 김태리, 강동원 그다음에 이제 김희성 아저씨 네. 이분이 나오면서 그게 완전 A, B로 나뉘다가 맨 마지막에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끝나는. 하나로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광장으로 네. 이렇게 끝나는. 가자. 야, 있어봐. 잘생겼잖아. 지금 감정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좀 하면 되게 의외로 그 감정을 쌓았다가 주인공들이 터뜨리는 게 아니라 몇몇 다른 캐릭터들이 한두씩 나오는 이게 감정이 쌓이다가 일부에서 감정을 탁 터뜨릴 때 언제 터뜨리냐면 고창석이 나와서 터뜨려줘. 그렇죠. 그 다른 캐릭터들이 아니고 뭐 하정우도 아니고 뭐 유해준도 아니고 그렇죠. 잘 나오지 않는 고창석이 갑자기 그 감정도 나와서 야 학생이 죽었다니 씨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지우고 그때 감정들이 팡 터지거든요 갑자기. 차근차근 쌓아서 그걸 사실은 원래 기본적인 영화 플롯에서 보면은 뭐 하정우 하정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리는데. 갑자기 의외의 인물이 탁 터뜨리고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또 켜켜켜켜켜서 싸워서 또 다른 한순간에서 또 다른 사람이 또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틀을 잘 잡으셨다 느껴져. 아무래도 지금 이 감독이 데뷔한 지가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번 작품이 세 번째 작품이고 그러니까 아주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한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장준환 감독 이제 전작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이분이 전작들 보면은 사실 저놈은 안드로메다 PK45 행성에서 온 외계인 놈이야.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넌 아빠들이랑 다르다고? 너는 깨끗하다고? 그런 거야? 사실 유월항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편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편인데 이게 정치에 관심이 좀 많다 보면 죄송하지만 유월항쟁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과 정말 열심히 하셨고 많이 고문을 당하셨고 그분들은 80년대 민주화에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직선제를 갖게 됐고 이렇게 왔잖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 이후에 20년 동안 한국에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치셨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너무 감사하지만 되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복합적인 되려 이거를 그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려 내가 그런 걸 잘 몰랐으면 더 많이 감동을 받았을 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현재까지 장준환 감독의 최고작. 올해 나온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다. 바틀라우! 명을 받들라. 구독하라.